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자 정보 추천 앱 오일라우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최윤정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개발을 시작해도 될까? 라고 개발자를 선택하는 데 망설이고 있거나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께 어쩌면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잘 다니던 직장, 오랫동안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개발자의 길을 가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정말 후회가 없을까? 하고요. 저도 개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대학 전공은 중어중문이었고요. 첫 번째 직장에 의류 MD 인턴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국내 OTA에 운영 직무로 취직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지금의 오일라우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오게 되었어요.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마지막 진로 고민의 시기에는 고민만 1년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고민이고 싶었는데 뭘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 1년의 막바지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 미래를 함께할 일을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어떤 일이 나와 잘 맞을지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힌트 덕분에 개발자라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자를 선택하기 전에 저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준 질문 2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뭘까? 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일 거예요. 이 뻔할 것 같은 질문이 저의 개발자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29살에 다시 진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라는 질문에서 얻은 답에 따라서 3개의 후보군을 고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고 내 삶의 목표는 뭘까? 라는 질문까지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여기까지 질문을 던졌을 때 추려진 저만의 직무 선택 기준 5가지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선택한 개발은 정말 후회가 없는가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민에 해답을 내리는 데 일말의 힌트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저는 지금까지 3번의 진로 고민을 하면서 진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제가 좋아하는 걸 다루면 일도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답에 따라서 다음 진로를 결정했어요. 외국어를 좋아해서 중어 중문학을 공부했고, 옷이 좋아서 의류회사 MD 인턴을 했고, 여행이 좋아서 여행회사에서 운영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도 29살이 되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저도 정말 29살에 제가 다시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항상 좋아하는 걸 따라갔는데도 왜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건지 처음에는 이유를 정말 몰랐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1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2번,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3번, 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뭘까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전공부터 마지막 직장까지 3번의 진로 변경을 해보니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매일 하게 되는 건 일이라는 걸 간과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과 저의 성향이 잘 맞을지는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으니 좋아하는 것에 맞춰 선택한 일은 처음엔 너무 신이 나고 흥미롭지만 그 신나는 기분이 가라앉고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일의 성격과 저의 성향이 잘 맞진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발, 기획,
마케팅 이렇게 직무가 아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일,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 반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흥미로운 일, 내가 직접 창작을 하는 일 등등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는 일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봤을 때 저의 답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일,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일을 원하게 된 건 성취감 때문이었어요. 예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는 성취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저는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에서 상품 운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마다 운영 업무의 범위가 다르지만 제가 했던 운영 업무는 파트너의 상품 등록 과정을 돕고 판매가 개시된 후에는 상품이 잘 판매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파트너의 CS를 해결해주고 CS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업무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데이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도 했고 CS라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주로 다루다 보니 제 업무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까지가 힘들었어요.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가 한 일의 결과물이나 성과는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니니 뭔가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될 일은 결과물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일을 선택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결과물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제가 흥미로워했던 일의 공통점을 추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운영 업무를 할 때에도 파트너에게 안내되는 가이드나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가장 흥미를 느꼈었고 동대문의 시장과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저는 동대문 공장에서 가위를 잡고 원단을 자르고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할로윈 의상도 저는 꼭 직접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공통점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일, 그 결과물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일,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직무를 찾아보니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 직접 화면을 디자인하는 UX 디자이너, 마케팅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콘텐츠 마케터, 이렇게 세 가지를 후보로 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단계에서 또 다시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영역이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선택을 하면 오랫동안 깊게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확실한 이유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뭘까? 왜 하필 이 질문이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저의 미래를 함께 할 일이기 때문에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미래의 모습을 알아야 거기에 어떤 일이 더 잘 맞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어느 날은 친구에게 내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왜 돈이 많이 벌고 싶은데? 호호호, 처음 받는 질문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어서 친구가 돈 벌어서 어디 쓸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고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삶의 목표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라고요. 목표를 찾았으니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걸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빼고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정적인데 돈은 제가 노력하면 더 벌 수 있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오랫동안
벌고 싶었어요. 여기서 기준 2가지가 추가되었죠. 많이 벌고 싶으면 평균 처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은 저의 직무 선택 기준은 좋아하는 일, 평균 처우, 전문성 이렇게 3가지였어요. 여기에 부수적인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일하기라는 저의 버킷리스트에 따른 해외 보편성,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 진입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진입장벽이라는 기준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저만의 직무 선택 기준 5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전에 꼽았던 개발자, UX 디자이너, 콘텐츠 마케터의 3가지 후보를 비교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고 합계를 내고 순위를 비교해보니 개발자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하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일과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뭔지 확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하는 확신과 함께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개발 공부가 정말 후회가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후회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만족스럽고 후회가 없는지 앞서 소개드린 저의 직무 선택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5가지 기준을 모두 직접 느껴보진 못했어요. 다만 제가 직접 느꼈거나 가까이에서 본 사례가 있는 것들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취저입니다. 저의 서비스는 아직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화면을 만들게 돼요. 이 화면이 얼마 전에 제가 작업한 저희 오일라우 쇼핑하기 탭의 메인 화면과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저희 서비스에 고스란히 묻어나오기 때문에 성취감도 높고 모티베이션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을 제가 직접 구현하거나 버그를 해결했을 때 쾌감도 굉장히 큰데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커머스 외에도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저희 마케터 분들이 콘텐츠를 작성했을 때 버튼이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클릭 전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케터 분들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에디터에 플로팅 버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마케터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꼽았던 평균 처우와 전문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티드의 평균 연봉 그래프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연봉과는 조금 다른 숫자죠. 시작부터 고액 연봉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연봉을 받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주변에 제가 봐도 정말 죽어라 공부했던 동생은 이 평균 연봉의 1.5배 정도를 받고 커리어를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개발씨는 정말 나이도 연차도 아닌 실력이 우리의 연봉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라는 게 바로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성을 기르면 처우도 따라온다는 점에서 저도 이전에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편성, 이 기준은 해외에서 리모트로 근무하거나 해외 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꼽았었어요. 개발자가 되고 나서 실제로 해외나 국내 멀리서도 일하시는 몇 사례를 접했어요. 저희 회사만 해도 최근 2분씩 혹은 4분씩 강원도에 일주일 정도 워케이션을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큰 IT 기업에 다니고 계신 한 개발자분은 해당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몇 달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iOS 개발자분은 입사 전에 세부에서 2달 살기를 하면서 외주 일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해외 근무의 현실 가능성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지막, 진입장벽인데요. 이건 제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추가한 기준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생각했던 진입 난이도보다도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는 강의가 있어도 정말 머리가 어지랬던 기억이 납니다. 리액트의 리덕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같은 강의만 3번을 돌려봤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겁을 먹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작이 어렵다고 개발도 기본 지식을 다지고 나니 이제는 그 위에 더 붙여나가는 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낍니다. 외국어도 나는 영화를 봤어 라는 말을 할 줄 알면 나는 이번 주말에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어 라고 붙여나가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발자라는 직업에 아주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의 만족도는 개발 공부를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느냐, 협업 능력을 얼마나 잘 키워 나가느냐와 같은 저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뭔가요? 그리고 그 답에 개발자라는 직업이 잘 맞나요? 당장 답을 낼 수 있다면 큰 박수와 함께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아직 그 답을 잘 모르시겠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지 않았을 수도, 아직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혹은 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경험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찾아낼 그 답이 내가 개발을 해도 될까? 라는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슬기로운 커리어 생활에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